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아직 30밖에 되지 않은 요가 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는 여자랍니다. 고작 나이 30에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쓰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언니 같은 마음으로 혹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같이 화를 내주시고 욕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요가에 푹 빠지면서 영상과 몸을 돌보는 휴식 시간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사실 겨우겨우 들어가기도 했고 그저 그런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없었거든요. 무료한 대학 생활을 하며 학사 경고를 맞기도 했고 동기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휴학을 반복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학과이다 보니 강의 내용도 따라가기 어렵고 저만 자꾸 겉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더, 소위 말하는 아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얼굴에 몸매는 열심히 운동으로 가꾸고 있었던 터라 남자 학우들에게 인기는 있었지만 그거 아시죠? 남자인 친구들이 늘어날수록 여자인 친구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산다는 것을요. 결국 동기들 사이에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저랑 어울려 다니기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남자 학우들도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뜬 소문이었던 터라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사실 학교 자체에는 그다지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죠. 그때마다 저를 달래준 건 친구도 술도 유흥도 아닌 바로 요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취미처럼 즐기다가 교양 수업으로 학점을 겨우겨우 맞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몸매의 라인도 살고 다이어트는 당연하고요. 요가는 제 인생이나 다름없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가가 되게 정적인 운동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종류가 진짜 다양한 운동이거든요. 하타, 아시탄가, 빈야사 같이 요즘 유행하는 플라잉 요가까지 저는 모든 요가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빠삭하게 외웠습니다. 아시탄가는 한 번 하면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격정적인 운동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로 100번 설명해봐야 한 번 운동해 보시는 게 좋을 테니 동네에 요가 센터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셔요. 아무튼 저는 즐겁게 요가를 했고 강사님의 추천으로 강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본격적으로 강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강사로 일하기엔 경력이 너무 부족해서 헬스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헬스장에 보면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시간당 얼마 하는 식의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또 인물이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리지, 몸매도 죽이지, 이쁘지. 헬스장에 온 회원들이며 트레이너들이며 모두들 저랑 밥 한번 먹어보려고 줄을 섰었죠. 제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으니까 그런 관심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회원이랑 밥 먹고 저 회원이랑은 커피 마시고 하면서 요가 수업 들으라고 권유도 하고 회원도 늘리고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헬스장 관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시급도 팍팍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회원 한 분이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약간 철벽 같은 걸 좀 치고 다녔거든요. 직장 내에서 연애는 하지 말자 주의였어요. 왜냐면 서로 껄끄러워질 게 뻔하잖아요. 연애하면 분명 티가 날 텐데요. 거기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누군가는 그 헬스장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요. 당연히 저는 일로 만난 관계에서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거절을 했죠. 다른 회원 몇 명도 저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했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그렇게 거절한 회원들이 한 4명 정도 됐어요.
회원들도 처음에는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제가 아무랑도 사귀지 않고 모두 거절을 하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구나 하면서 들러붙지 않았죠. 물론 밥이랑 커피는 사준다고 하면 냉큼 얻어먹고 다니긴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헬스장에 진짜 누가 봐도 한 번 더 돌아볼 만큼 잘생긴 남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몸도 장근육이 불룩불룩 야무지게 좋고 생긴 것도 진짜 잘생겼는데 더 멋있는 포인트는 말이죠. 차가 한 3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일별로 차를 바꿔 타고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억대 스포츠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들도 시기와 질투, 부러움이 섞인 채로 뒷말들을 하는데 남자들의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관장님한테 슬쩍 그 회원에 대해 물어보니까 완전 금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차고 다니는 시계가 몇 천만 원 하는 브랜드더라. 집이 원래 부자인 것 같더라. 나이도 많지 않더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관장님한테 저런 남자랑 한번 찐하게 사귀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관장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아서라, 우리 헬스장 남자 회원들 다 그만둔다 하시는 겁니다. 뭐 관장님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재등록하는 회원들이 있으니 제가 회원이랑 연애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죠. 어쩔 수 없이 혼자 멀리서 그 회원님이 운동하는 것만 힐끔힐끔 훔쳐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회원들이 저보고 밥 먹자, 커피 먹자 하면서 추파를 던져도 마음이 영 가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냉큼 따라 나가서 공짜 밥 먹고 공짜 커피 마시고 은근히 오빠 너무 고마워요 했을 텐데요. 저한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묵묵히 운동만 하는 잘생긴 회원한테 은근히 서운할 지경이었죠.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하면서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가라는 운동이 보통 여자들을 위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남자들은 거의 안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세가 유연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몸매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운동이고 동작이니 근육을 원하는 남자 회원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한 운동이기도 하죠. 남자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누가 봐도 허리가 아작날 것 같은 역기 같은 거 들면서 운동하는 걸 과시하잖아요. 물론 요가에도 아시탄가라는 격정적인 운동이 있긴 하지만 남자 회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운동이죠. 누워서 호흡하고 명상하고 하는데 다들 지루해하기만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몇 번 수업을 받았던 남자 회원님들도 결국에는 떠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제일 한가한 타임이 오후 9시 타임이거든요. 이때 보통 주부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고 젊은 회원님들은 술 마시러 떠나는 시간이라서요. 저의 마지막 타임이기도 하고 끽해봐야 한두 명 정도 수업을 신청하면 일부러 8시 타임으로 옮겨놓고 빨리 퇴근해버려요. 관장님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시고요. 근데 그 금수저 회원님께서 덜렁 9시 요가를 신청해 주신 거 있죠? 더 신이 났던 건 9시 타임에 금수저 회원님 말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8시 타임으로 당기고 1시간 일찍 하는 퇴근을 꿈꿨을 텐데 제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일부러 9시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1대1 맞춤 수업으로 요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흥미를 주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동작들은 피하고 PT랑 비슷한 동작들로 커리큘럼을 수정해서 맞춤형 운동을 보여드렸죠. 1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업이 끝났는데 저한테 요가가 이렇게 격정적인 운동인지 몰랐다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금수저 회원님과 말을 섞게 된 것이었는데 정말 목소리도 완전 중저음으로 좋더라고요. 와, 이 남자 진짜 인기 많겠다. 나 같은 건 넘볼 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고요. 별다른 말 없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퇴근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회원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이 수업 시간에 사람이 없나요? 하시길래 양심에 좀 찔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받아보고 요가에 흥미가 생겼다면서 혹시 1대1 수업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1대1 개인 레슨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단체 수업은 헬스장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격이라 좀 저렴하고 1대1은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시간도 오전 타임에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 타임은 단체 수업으로 진행한단 말이죠. 저녁 타임에 해야 오는 회원님들도 많아서 수업 분위기도 훨씬 흥분되거든요. 1대1 수업을 원하시면 시간대는 언제가 좋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녁 9시 타임이 딱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 있는 시간대라 관장님이랑 상의하고 수업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직접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는 콩닥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관장님이 저한테 슬그머니 오시더니 그 회원 어떻게 꼬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침하게 꼬시긴 뭘 꼬시냐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니까 막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개인 레슨비를 웃돈으로 주고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9시 단체 수업을 없애고 자기 1대1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슨비 엄청 높게 맞췄다고 저한테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는 그 재력이 뿅가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관장님이 제가 멍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넌지시 연애를 하고 싶으면 다른 회원들 모르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원들 재등록에 영향을 끼치긴 하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럴 기미는 사실 안 보인다고 대답했죠.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밤 9시에 금수저 회원님과 1대1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개인 레슨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하는데 주 5일 내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한테 관심이 있나 했는데 저를 그렇게 붙잡아 둔 것 치고는 정말 수업 내내 잡소리 하나 없이 요가만 했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아시탄가 하다가 지루할 것 같아서 하타도 하고 빈야사도 하고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요가가 있는지 몰랐다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요가를 하면서 은근히 터치도 이루어지고 요가복이라는 게 솔직히 몸매가 확실히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근데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못 꼬신 남자가 없었던 인생에 처음으로 벽이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주일쯤 지났나? 제가 회원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회원님, 이번 달 수업은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달에도 재등록하실 건가요? 하니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랍시고 혹시 요가 강사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헬스장 다니면서 처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요가 강사가 꿈은 아닌데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연장하시는 걸로 알게요. 하고 1대1 요가를 쭉 이어나갔죠. 그렇게 강습한 지 3개월이 꽉 찼어요. 그동안 관장님은 덕분에 레슨비로 돈 많이 벌게 되었다고 인센티브까지 팍팍 주셨습니다. 3개월을 내리 매일매일 요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작도 뭐 더 나아갈 게 없더라고요. 곧잘 따라 하시기도 하고 수업이라는 게 좀 돌려막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양심에 찔리는 수준까지 갔어요. 저야 돈 벌면 좋긴 한데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고 수업만 열심히 듣는 열성 회원을 등쳐먹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3개월 수업이 종료되는 날 말을 했죠. 이제 동작 다 알고 계시니까 혼자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고요. 제가 뭐 더 교정해 드릴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동작 맞춤 요가 음악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다고 나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 회원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동작 한 달 만에 다 외웠는데요 라고요. 순간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돼서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가 튀어나왔지만 그냥 웃고 말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그런 것 같다고 너무너무 잘하시더라. 앞으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다. 꾸준하게 하시면 라인이 더 살아날 거다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불편할 리가 있나요? 이 잘생긴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양심에 좀 찔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시는 동작들이고 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그 비싼 돈 주고 저는 고작 옆에서 같이 운동해드리는 것밖에 못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는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강사님의 시간을 돈 주고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헐, 순간 이게 뭐야? 그린라이트인가? 싶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면서 싹 웃는데 진짜 어른들이 왜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라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잘생긴 남자를 보면 머리 끝까지 차오른 화도 쑥 가라앉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그러더니 멍하니 있는 저한테 다음 달부터는 같이 운동 못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아쉽다 하고 있었죠. 괜히 혼자 하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우물쭈물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제는 일로 만나는 사이 말고 사적으로 보는 사이 하자고요. 순간 제 심장이 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푼수처럼 고개를 막 끄덕였어요. 아, 그때 좀 새침하게 굴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날 뒷정리를 하고 씻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나가자고요. 어차피 금수저 회원님이 마지막 회원이었고 헬스장에도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길래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혹시 배는 안 고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몸을 만드는 중이라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워서 아,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집 주소를 불렀더니 저한테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면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냉큼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카페에 도착해서 저는 달달한 케이크를 먹고 회원님은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런 단 거 먹고도 살이 안 찌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여자는 적당히 볼륨감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앉아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나이도 저보다 4살 연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증권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증권회사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집까지 그 비싼 차로 데려다주고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입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헉 소리를 내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헬스장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사귀기 시작했지만 그게 쉽게 숨겨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장님이 먼저 눈치를 채고는 절대 다른 회원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글쎄 남자친구랑 저랑 한 3개월을 경찰과 도둑마냥 숨어서 만나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헬스장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보이자마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뽀뽀를 하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단 말이죠. 분명 두리번거리며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회원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저에게 선물 공제도 하고 밥도 사주고 3번이나 고백했다가 차인 회원님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관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자기를 가지고 논 게 틀림없다면서 헬스장에 있는 회원님들에게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 차인 인간들한테도 다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관장님을 찾아간 거죠. 회원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불려우 같은 게 헬스장 물 다 흐리고 있다면서 당장 자르라고 했대요. 아니, 제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인지 그땐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먹었으면 한 번은 만나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관장님이 저한테 일주일 정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오라고, 그때까지 정리될 인간들은 다 떠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했기에 그럴까 싶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왜 피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 쭉정이 같은 놈들 때문에 제가 피하면 소문만 더 더럽게 날 것 같았고요. 피할 이유 없다고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제가 요가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차였던 인간들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꽃뱀이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제가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냐고 뾰족하게 대꾸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살랑살랑 굴더니 연애는 돈 많고 잘생긴 놈이랑 하는 거 아니냐고, 관장님이 정리될 때까지 성격 죽이고 참으라고 했는데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겠습니까? 바로 그냥 질러버렸죠. 그러면 회원님들이 잘생기고 돈이라도 많던가요? 자기들 능력 안 돼서 저 하나 꼬시지도 못해놓고 이게 무슨 자격지심이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겠다는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제가 커피 사달랬어요? 밥 사달랬어요? 먼저 사주겠다고 나가자고 하더니 왜 저를 꽃뱀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요가 수업 들으러 왔던 아주머니 회원님 한 분이 그걸 들었던 거죠. 그 아줌마 입이 진짜 촉새였거든요. 남자 여럿이 와서 따지고 드니까 이리저리 소문을 이상하게 낸 거죠. 제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꼬시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잘생긴 금수저 물어서 한몫 챙기려고 판을 짰다고요. 와, 진짜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들 수근수근 거리는데 속상해서 눈물도 몇 번 흘렸어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서 고생하면서 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하자고요. 연애한 지 고작 3개월 지났는데 결혼이라니 상당히 오버하는 것 같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 느껴지시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이 사람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하자는 그 말 자체가 구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바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위가 싫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집도 완전 금수저 집안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집안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면서 우리 딸이 무시당하고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어 시집을 보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이 부모님 손을 잡고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번지르르한 우리 예비 신랑의 얼굴에 홀라당 넘어간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에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진짜 집에 도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엄청 비싸다고 늘 집값 순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상복합에 사시더라고요. 연예인 누가 살더라, 정치인 누가 살더라 하면서 저 주상복합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입에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죠. 아무튼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요가 강사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요가 강사? 그거 좀 그런 직업 아니니?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셨어요. 제가 빈정이 상해서 그런 직업이 뭔데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시모가 나서서 말려주셨어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너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래. 나도 요가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틈틈이 좀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구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가 같은 거 하면 스트레칭도 되고 좋더라고. 시모가 살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신이 나서 좋다고 대답했죠. 시부는 저를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대하시면서 몇 살이라고? 하고 또 한 번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27살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직 20대 후반이면 뭐 한두 살 더 어렸으면 좋았겠지만 말이야. 애 낳기는 나쁘지 않은 나이로구나.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다. 그냥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집이 손이 아주 귀한 집이거든. 내가 3대 독자고 우리 아들이 4대 독자다 이 말이야. 네가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차를 바꿔줄 거고, 둘을 낳으면 강남에 집을 떡하니 사줄 거고, 셋을 낳아오면 내 건물을 하나 증여해주마.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들만 낳아오면 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정말 연예인 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집안의 4대 독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다른 집안에 얕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드레스도 해외에서 공수해온 드레스로 맞춰주셨고요. 식대가 1인당 18만 원이나 하는 누구나 알 법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었던 집에 몸만 쏙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혼수를 바꿔주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싹 거절했어요. 신제품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집안 살림 다 바꾸면 돈 낭비하는 거라고, 나중에 노후자금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배려해주는 남편의 말에 우리 가족들 모두 감동을 받았죠.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요가 강사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재빨리 헬스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토대로 요가 센터를 돌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회에서 예쁜 얼굴은 모든 일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 저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꽤 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어 월급도 매우 괜찮은 수준으로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취직을 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뭘로 들은 거냐고. 우리 빨리 임신을 해야 하는데 대뜸 취직이 무슨 소리냐고요.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자식들 줄줄이 낳고 나면 몸 회복도 빠를 거고 출산 후에 요가 강사해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출산하면 여자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데 하루아침에 요가 강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 친구들 중에는 시집간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애까지 낳으면 제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이왕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육아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장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었던 저는 필사에 변명을 했고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도움이 있어서 키울 거고 아들만 낳으면 전적으로 시부모님께서 다 케어를 해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임신만 하면 된다고요. 남편은 그렇게 통보를 한 이후에 신혼생활을 즐길 마음이 정말 없는 건지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계획은 부부가 같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터라 그냥 남편 말대로 하자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 한 달 만에 몸이 약간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고 미열도 느껴지고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죠. 피임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혹시 임신일까 싶어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정말 두 줄이 떡하니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에 당장 달려갔고 아기 집이 보인다고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기라서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 1, 2주 뒤에 다시 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그때는 요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당장 수업이 너무나도 걱정되더라고요. 인계를 받을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센터에는 임신 소식을 알리긴 했으나 한 달 동안 사람을 구하는 기간을 드리고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임신 7주 차에 그만 계류 유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계류 유산이 된 건 산모의 탓이 아니라고도 하셨죠.
아기 집이 보이긴 하지만 태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놀란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계류 유산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산모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설레발치며 양가에 다 말을 해뒀었는데 시부모님은 바로 실망을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일을 빨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유산 소식을 전하며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저에게 요가를 했다고 해서 자궁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요가한답시고 나가서 딴짓을 하고 온 건 아니냐고 비수를 꽂으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를 나무라며 초기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소파 치료술을 했고 다행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몸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산부인과에 쫓아와서 임신 준비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냐고 의사 선생님께 묻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쓱 쳐다보더니 산모 몸이 안정되었다 느껴지면 준비를 하시라고 하며 저에게 영양제를 이것저것 권하셨습니다. 남편은 모조리 다 달라고 했고 엽산과 철분제 비타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다시 새롭게 임신 준비를 하자고 했죠. 저는 남편의 집착과 같은 감시 아래에서 매일같이 영양제를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다 우리 부부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아들 노래를 불렀던 집안에 아들을 안겨드리는 것만큼 효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너도 하나만 낳으면 차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외제차 끄는 사모님 하고 싶지 않냐고 빨리 임신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같이 영양제를 먹어야 했고 정확히 유산한 지 6개월 만에 2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1살 더 먹어서 28살이 되었잖아요. 1살 더 먹었다고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를 엄청 쪼아댔습니다. 그때 마침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기 심장 소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유산을 겪었던 터라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남편에게 우리 임신 3-4개월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제가 임신 16주를 맞이했을 때 배가 볼록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 임신 16주고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저한테 역시 우리 며느리라면서 인정이라고 저한테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에 비싼 외제차 계약까지 딱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태교에만 집중을 하며 지냈는데 임신 20주에 아이가 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제 자궁이 약하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부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고 우리 남편 또한 망연자실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슬픈 건 저였습니다. 우리 아이 태명도 붕붕이로 지었는데 시부가 붕붕이가 태명이니 붕붕 떠난 것 아니냐고 차 계약도 바로 취소해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처치를 다 받고 태어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혹시 담배 피우냐? 아기 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논 거 아니지? 아니면 자궁에 문제가 있어? 왜 애가 2번이나 유산이 되냐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궁도 2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나이가 어려서 애는 많이 낳겠거니 싶어서 부족한 년 받아줬더니 그래서 너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제 갑상선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말했어요. 이게 호르몬제가 투여되는 거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전하니까 시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사람이 열이 받아서 혈압이 오르면 얼굴이 그렇게까지 빨개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저한테 어쩔 거냐며 소리치시는데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가 저를 달래주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온 가족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정말 제가 무슨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다들 말없이 그러고 앉아서 시부의 한숨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시모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속은 좀 상하겠지만 너네 이혼시킬 마음은 없고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단다. 네 치료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약물 치료하다가 애가 들어서면 애가 안녕 못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인데 요즘도 대리모라는 게 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모라뇨? 지금 바깥에서 사생아를 낳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대뜸 시모한테 말 잘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어디가 어때서? 우리 때는 다 그랬다. 네 몸이 멀쩡했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 다 네 잘못이니까 수긍하고 우리 아들이 낳아오는 핏줄 받아다가 네 자식처럼 잘 키워.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이를 원하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지금 제 손을 꼭 잡고 할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치고 남편에게 결혼할 때 받았던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거실에 탁 내려놨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대리모라뇨? 차라리 재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 시부가 활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했다. 네가 아주 대찬 성격이구나. 구질구질하게 굴 것 같아서 대리모 이야기를 꺼낸 건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주마. 그러더니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건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으로 위자료인 셈 치고 5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면 섭섭지 않지 않냐고. 그날 정말 깊은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정신까지 나가버려서 도장을 바로 찍어주었습니다. 도장 찍자마자 제 앞에서 5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 주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울면서 친정으로 갔더니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신 나간 것들 아니냐고 쌍놈의 집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런 집안을 대이어서 뭐하냐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신혼집에서는 정말 제가 몸만 들어갔던 거라 가지고 나올 짐도 없었습니다. 옷 몇 개 있던 것도 칼같이 친정으로 택배 보내놨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갑상선 치료에 돌입했고 약물 치료를 하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꽤 큰 체인을 가지고 있는 요가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몸을 돌보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나서 예전 헬스장 관장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너 이혼한 거 진짜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말도 안 했는데. 야, 네 전 남편 우리 헬스장 다시 등록했어. 여기 여자 트레이너랑 사귄다고 하더라. 어찌나 뻔뻔한지 여기 회원님들이 그 소문 다 알고 쳐다보는데도 꿋꿋하게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없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새 여자친구랑 하하호호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나 아픈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갑상선 치료를 무사히 끝마쳤고 건강도 예전처럼 좋아졌습니다. 요가센터에서 자리도 잡았고 전 남편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잘 살고 있었는데
관장님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그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냐고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관장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걔네 이혼도 했다? 벌써요? 왜요? 불임이래. 헐, 그 여자가 임신 못하니까 또 이혼시킨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전 남편이 불임이란다 글쎄. 왜 여자 트레이너랑 사귀면서 둘이 운동 죽어라 했다고 했잖아. 그때 근육을 더 키우면 멋있겠다는 트레이너 말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생각 없이 복용했다고 하더라. 이게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과하게 맞은 건지 정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불임됐다고 하대? 그러면서 벌 받은 거라고 저한테 꼭 이 사이다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면서 안부 조금 물어보고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4대 독자니 뭐니 하더니 결국 불임으로 끝이 나다뇨. 이게 다 자기 업보지 않겠습니까? 2번 유산했다고 대리모 운운하더니 결국 벌 받은 거죠. 관장님도 나중에 문자로 저한테 속 시원하지 않냐고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결말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이래서 사람 앞길은 모르는 거라고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제가 일하는 요가센터 앞으로 전 남편이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고 갔던 1캐럿짜리 결혼 반지를 다시 주면서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1년 동안 저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관장님의 연락을 받고 모든 걸 알게 된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아이에 대한 미련 없으셔. 내가 다 설득했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무슨 소리야? 너 1년 동안 바빴잖아. 재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심지어 약물 복용하다가 불임까지 됐다며? 4대 독자 어떡하니? 너네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미련이 없으실 수밖에 없지.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애원을 하길래 밭 밑에 보이는 하수구에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무려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요. 제가 하수구에 던지니까 전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그게 얼마짜린데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짜리긴 이거 10개를 가지고 와도 너랑은 다신 안 만나지 이 고자 새끼야. 그리고 뒤돌아서 걷고 있는데 슬쩍 전 남편을 보니 하수구에 막대기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꺼낸다고요. 그래 봐야 시궁창 냄새가 사라지겠어요. 전 남편 꼴이랑 딱 어울리더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죠. 저는 아주 속 시원하게 마침표 찍고 지금은 열심히 회원님들과 요가하면서 마음 다스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빛 좋은 개살구에 속지 마시고 사람 내면을 보면서 만나세요. 참, 그 사람의 집안도 말이에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